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충분히 잠을 주무셨나요? 뭔가 개학의 아침이 밝았다고 해야 하나? 느낌이 오묘하네요. 좋은 아침이야. 저는 6시 반인가? 그쯤에 일어났어요. 그쯤에 일어나서 이제 카레를 해 먹었습니다. 오늘은 왜냐면 일찍 준비해야죠. 여러분들한테 아침 인사를 올리는 날이니까요. 오늘 개학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쓰러 가는 날이죠. 저에게는 아침 루틴이란 게 있습니다. 일어나서 일단 고양이를 쓰다듬어요. 그건 필수 불가결적입니다. 무조건 일어나면은 고양이를 한번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씻어요. 알죠? 씻기 전에 찬물을 꼭 한 잔 마셔요. 찬물로 입을 헹군 느낌으로 찬물을 한 잔 마시고 어서와요. 좋은 아침입니다. 찬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씻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후원이 닫혀있군요. 공부를 잘한다고 덤벙대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 해도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맞아요. 다들 개학 개강이겠죠. 그래서 더 특별히 의미 있는 날 아침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났어요.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 모양 빠진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물을 마시고 고양이를 쓰다듬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카레를 해 먹었습니다. 카레가 저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오늘 카레를 처음 해봅니다. 카레를 먹고 싶어서 자기 전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직접 카레를 하는 건 처음이에요. 물론 카레를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지만 그리고 카레의 최대 장점 한 번 하면은 한 5끼 먹을 수 있어요. 저 신나서 얘기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부끄럽습니다. 역시 공부랑 덤벙거리는 건 별개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덤붕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 뭐야 카레가 생각보다 엄청 쉽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되게 바쁘셨어요.
되게 바쁘셔서 제가 부모님이 이제 7시에서 8시 사이에 나가는 거를 거의 한 10년째 보고 계신데 근데 왠지 유난히 더 바빠 보이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더 유난히 더 바빠 보이는 날에 카레를 한번 하시고 한 이제 일주일 정도 카레를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카레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 만약 자취하시는 분들이나 대학생 이제 대학교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카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요리 잘 못하는데 처음에 일단 카레 만드는 법, 그냥 재료를 바바바바박 넣어요. 감자 팍, 당근 팍, 햄은 팍, 또 햄 팍, 또 햄 팍, 또 햄 팍. 그리고 이제 가루를 이제 완전 그냥 다 붓고 그냥 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레가 참 좋았습니다. 저의 카레 이론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스푼에 꼭 햄이 한 번은 되어야 합니다. 한 스푼 1햄이 필수적이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는 햄을 넣습니다. 고기를 넣어도 똑같아요. 근데 한 스푼 1고기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래야 고기 맛이 삽니다. 아니 카레 맛이 삽니다. 1대1까지는 아니고 다들 어서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준비를 해서 왔다. 계약 개강인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이거는 괜찮으신가요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전 꼰대가 아니니까 뭐 어떤 특정 생각을 주입하진 않겠습니다. 무조건 재밌게 다녀야지 뭐 안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말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어요. 괜찮을 리가. 일 가야 해요. 아이고 일 가시는 분들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힘든 것 같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 9시까지 일어나야 돼서,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 때는 좀 괜찮아. 12시에 끝나잖아요. 한 3시간? 4시간? 4시간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학교에 내가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학교에 있잖아요. 눈 뜨면 학교 가고 눈 감으 이제 학교 끝나면은 학원 가고 학원 갔다 오면은 눈 감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힘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끝나면 이제 좀 행복해지나요? 이제 쉴 수 있나요? 아니요. 대학교 1학년 때 딱 1년은 할만해요. 저죠? 1년은 이제 좀 쉬어도 되지만 이제 선배님들 보면은 이제 특히 삼촌 같은 분들 보면은 이제 슬슬 졸업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고충에 시달리지 않나. 그리고 이제 끝나면 또 취업해야 돼서 이제 또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들 참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존경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치키 삼촌? 먹인다고? 네.
근데 치키 형 다 장난인 거 알죠? 저 바라바라 멤버들 좋아합니다. 나만의 애정 표현이야. 원래 티키타카를 하려면은 티키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나만의 애정 표현이라고. 진짜예요. 안 좋아하면 아저씨라고. 아니 특히 나 아저씨는 너무하고 사실 그 정도까지 나이 차가 나지 않아. 아이 동아리 부원끼리 뭐 차이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냥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형들이 잘 받아주면은 막내가 편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장난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이 나보여? 아니야, 진짜 안 그래요. 제 치키 형한테 장난치는 거는 치키 형이 다정해서 그래요. 엥,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치키 형이 다정해서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장난을 치면서 항상 생각이 많아요. 내가 장난을 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저 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난을 치면서 이 장난을 치면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때 이 장난을 왜 쳤지? 그때 장난친 것 때문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다음에는 이럴 류의 장난치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장난 메모합니다.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진짜 그래요. 어떤 걸 메모하냐면 장난 중에 치면은 반응이 안 좋은 장난을 메모해요. 물론 제가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거 말고도 기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오늘의 뭔가 일기라던가, 오늘 있었던 일이라던가, 오늘의 좋았던 일이라던가.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메모장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메모를 다 해요. 우리 바라바라 멤버들 제가 애정하니까 이제 또 장난치고 싶어하고 어떤 장난을 쳐야지 하고 되게 계획적인 프로 장난꾼입니다. 아니야, 프로는 아니야. 아마추어 장난꾼이야. 프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마추어 장난꾼입니다. 아직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나의 장난으로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노여움을 잠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더 좋은, 정말 아마추어 장난꾼에서 프로 장난꾼이 될게요. 지금은 아마추어야. 노력 과정이에요. 노력 과정.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벌써 계약 개강이 다가오는데, 다가온 게 아니라 왔죠 이미.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죠. 다가왔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가까워. 버스인데 집 가고 싶어요. 아이고, 버스 타고 들어가기로 하는구나. 아유, 진짜 고생이 많은 친구네요. 미안. 세츠님
그치만 저 또 위로해 주는 거를 좀 실수한 걸까요? 음. 그치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말하면은 조금 슬프고 서운하고 서러운 점도 조금씩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의 계약과 그 힘듦, 그 슬픔을 다 털어주세요. 말하면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가 TMI를 탄압하는 편이지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서러운 마음이 좀 풀렸으면 해요. 멘탈이 털렸어요. 근데 진짜 가혹하긴 해. 8시에 일어나는 거 수준을 넘어서 8시에 나가야 되니까 몇 시에 일어나야 돼? 물론 일찍 일어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강제로 일찍 일어나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음. 음. 이게 원래 강제로 하면은 좀 힘든 법이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반발심이라고 해야 되나? 막 애기들은 술 마시고 싶어요. 술 너무 궁금해하니까 금단의 무언가지만 술을 마시고 싶어요. 술에 엄청난 뭔가 있지 않을까?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막 그런 약간 그런 환상이 있어가지고 금지하니까 오히려 더 환상을 갖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술을 반년에서 1년에 한 번만 마셔요. 굉장히 못 마시기 때문인데요. 주량이 2-3잔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술을 아예 안 마십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강제로 무언가를 하면 더 힘들게 되는 그런 게 있어. 학교 자체를 가기 싫어. 그럴만해. 힘든 곳이죠. 반배정이 망했어요. 저 진짜 힘든 그건데 그 반에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반에 딱 올라왔어. 근데 원래 같은 반이었던 애 한 3명 정도랑 같은 반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별로 안 친한 애들이야. 진장 하면서 이제 손톱 막 물고 있는데 딸 애들도 다 몰라. 그러고 올라갔는데 첫날에 나만 빼고 딸 애들이 땡땡아 너 3반이야? 나만 빼고 이미 다 친한. 그게 제 최악의 반배정 날이었습니다. 칭찬 고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불상사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1년만 버티면 학교생활 끝이라 행복해요. 고3이신 걸까요? 근데 마지막이 제일 힘들어. 응원합니다. 성적 유지가 힘들어요. 저것도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시험이 끝났는데 이제 2주일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은 바로 시험이 한 달 뒤라서 또 시험 기간이라니 그러면 우리는 언제 쉽니까? 이제 중학교 때까지 새치의 생각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의 생각. 주변 친구들이 막 물어봐. 야 너는 근데 언제까지 공부하냐? 시험 기간 끝났잖아. 시험 기간이란 게 어딨어? 그냥 공부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말로 그냥 공부를 합니다. 시험 기간이란 건 없어요. 고등학생이란 그 무게감. 무서운 1년이었습니다. 학교생활 끝이 과연 행복일지는 어허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열린 결말로 바라보자고요. 행복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제 약간 신념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세상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뭘 해도 세상은 부끄럽게 칭찬 그만해. 부끄러운 말 한 번 더 하면은 임시 차단합니다.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트위터에서 해주세요. 트위터에서. 트위터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제가 다 봅니다. 트위터에 세츠라고 이제 네임 세츠바라고 이제 세츠라고 이제 글 넣어서 하면은 제가 다 몰래 봅니다. 칭찬 그만하세요. 부끄럽다고요. 그래도 힘이 난다는 건 기쁩니다.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어하는 신념 까먹었잖아요. 칭찬 금지였군요. 아니요, 금지는 아니에요. 금지는 아닌데 과하면 제가 제지를 하는 편입니다.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그래요. 물론 칭찬은 엄청 좋아합니다. 전 칭찬과 사랑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복숭아인데 근데 이제 칭찬은 트위터에 적어주시면은 제가 더 잘 봅니다. 그리고 곱씹어서 봅니다. 방송 채팅은 그렇습니다. 방송 채팅은 이제 잠깐이면 사라지지만 트위터는 제가 곱씹어서 봐요. 내가 이런 부분이 좋았구나. 이런 느낌으로. 아무튼 금지는 아니에요. 정말 금지였으면은 제가 이미 바로 차단했습니다. 첨부엉 어떤 말로 분노를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잠깐 말이 사라졌습니다. 참봉이 뭐죠? 이걸 내 입으로 설명하기도 좀 그런. 저희 동아리에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이상한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부엉이가 수영을 하면 전봉 이러면서 저는 정색하는데 자꾸 저한테 저 볼 때마다 그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네. 아무튼 제 신님이 까먹었잖아요. 그런 예감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첨부엉이 나를 따라다니겠구나. 아무튼 제 신념이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미래는 진짜 몰라요. 진짜 내가 뭘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어도 시험이 망할 수도 있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도 시험을 생각보다 잘 볼 수도 있어. 확률의 싸움이긴 하지만 확률을 높여가려고 하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약간 간단하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오르면 그때 살걸, 내리면 그때 팔걸. 정말 이제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선택을 계속 후회하고 계속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계속 후회하고 후회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을 여러분들의 신념에 따라서 했나 이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그 가족이 돈을 먹고 튈 수도 있고, 그리고 돈을 안 빌려주면은 진짜로 힘들어가지고 막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념이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은 빌려주고, 약간 그런 제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예시를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내 신념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내 신념에 반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은 그러면 후회는 없는 겁니다. 그게 제 인생 가치관 중 하나예요. 내 미래가 될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 지금 하지만 제가 아는 건 그거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죠.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정해진 미래가 없으니까. 그치만 중요한 거는 나는 너희들이랑 함께 하고 싶고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방송이 멸망한다 해도 저는 오늘 방송을 키겠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아. 저는 사과나무 안 심고 그냥 자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념입니까? 그게 우리 바나브의 신념인가요? 나는 오늘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1시간의 잠을 자겠다. 그것이 신념이라면 그대로 행동하세요. 물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거였으면 좋긴 해. 잠을 자는 것도 좋죠, 분명.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까먹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기억하시는 분? 아침은 카레를 먹었습니다. 이제 얘기했지만 뭐 간단하게 행복한 이야기라도 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는 끝. 미래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신념대로 행동하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오글거릴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요즘 저희 집 고양이가 저를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곤란합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쓰다듬어요. 진짜 쉽지 않아.
애교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얘 진짜 똑똑한 게 뭔지 아세요? 일단 우리 야옹이는 손을 해요. 일단 머리가 좋은 야옹이란 건 확실해. 얘는 특별한 고양이에요. 교육이 되는 개쩌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문제예요. 저는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책을 읽으면은 책 위에 올라와. 얘가 자기한테 이목을 끌게 하는 방법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요. 책을 이제 보통 침대에 누워서나 침대에 앉아서 보는데 책 위에 올라와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옆에 앉아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다듬으면서 책을 읽으면 돼요. 키보드 위에 안 올라가면 다행이죠. 키보드 위에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일단 애가 제 방에 계속 올라와서 일단 제 의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교를 안 부릴 때면은 제 의자에서 계속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컴퓨터를 써야 돼서 잠깐 치우면은 야옹이를 밀어내면 그러면은 일단 1차 시도 저랑 같이 앉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얘는 중앙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를 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집센 주인이 밀려나지 않고 다시 애를 내린다거나 하면은 이제 2단 점프를 해요. 2단 점프를 해서 책상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누워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컴퓨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컴퓨터를 못하고 자기를 쓰다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단 점프를 해서 키보드에 눕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블로킹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진짜 중요해. 책상에 이제 더 이상 올라오면 안 돼 하면서 블로킹을 하면서 이제 2단 점프를 못하게 막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 선을 뽑습니다. 천재야. 난 감탄을 금쳤었어. 난 처음에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처음에는 이 고양이가 컴퓨터 선을 뽑았어. 왜 그런데. 양아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선 뽑지 마렴 했는데 계속 뽑는 거야. 그러다가 행동 패턴을 깨달았어요. 얘가 자기 쓰다듬어야 되는데 안 쓰다듬으면은 그냥 울지 않아요. 보통 이제 고양이 냐옹 하면서 우는데 얘는 자기를 쓰다듬어야 될 때 안 쓰다듬으면은 이렇게 되게 간절하고 애절하듯이 애절하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울어요. 많이 들어서 늘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울 때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나 진짜 바빠. 이제는 못 쓰다듬어. 지금은 컴퓨터 해야 돼. 하면서 그때 무시하면은 그때마다 뽑더라고요. 한 3번 당할 때까지는 몰랐어. 근데 한 5번, 6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입이 된 거죠. 저 애절한 슬픔의 울음소리가 있는 다음에는 항상 내 컴퓨터 선을 뽑는다? 불만이 있으면 컴퓨터 선을 뽑는다?
애가 깨달은 거야. 컴퓨터 선을 뽑아버리면 자신한테 이목을 바꿔버린다는 걸. 진짜 천재냥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합의를 봤습니다. 제가 아쉽지만 의자를 내주고 서서 컴퓨터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쓰다듬으면서 아니면 책상 옆에다가 제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책상 옆에다가 우리 야옹이 누워있는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이제 눕혀놓고 컴퓨터를 하면서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근데 대충 쓰다듬는 걸로는 만족 못해. 그래서 게임은 절대 못해요. 게임하면 이제 중간마다 쓰다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글 같은 거 읽거나 이제 글 쓰거나 뭐 그런 거 할 때만 이제 옆에다가 이제 누워놓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컴퓨터를 하면서 쓰다듬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근데 요즘은 이 시간이 너무 길어. 제가 집에만 있기 때문에 진짜 하루에 한 10시간은 꼭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귀여워. 8시 40분이라 다들 이제 학교에 도착했으려나요? 학교에 요즘도 그런가? 저 어릴 땐 있죠. 저 어릴 때는 55분까지 반이 이제 20명이면 5명밖에 안 왔어. 그리고 58분 때 10명 오고 59분에 5명 들어와요. 진짜 이제 남중생 남고생들 다 터치다운 해가지고 웃겼습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이미 등교했어? 고생한다. 아니요, 남녀 공학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정각엔 없죠. 왜냐면 9시부터 지각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 방송을 킬 때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 아마 이제부터는 또 바나부 여러분들도 바빠지시는 분들이 꽤 있겠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루를 같이 시작하면은 오늘 하루는 내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상 루틴 중에 좋아하는 무언가를 보는 것도 꽤나 중요해요. 요즘은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트위터를 많이 보는 그런 것 같다. 반응이 좀 달렸나? 세츠 봐라 하트. 약간 애고사할 것 같습니다. 그 애정들이 너무 좋아요. 예쁜 말 많이 해주세요. 저 분명 부족한 사람이지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게요. 하루 시작이 저라서 좋다는 건 기쁘네요. 근데 아침 방송하니까 즐겁다. 저도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기뻐요. 원래 아침에는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아침에 기껏 말해봐야 엄마 밥 해줘 이 정도.
그거 말고 이제 별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더 기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뭐 하는지 알 것 같아서 왠지 뭐랄까 귀여워요. 학교 도착했어요. 학교 등교했어요. 학교 지각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바나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씩 사라지고 있어. 학교에 도착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아마 눈치 보고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하루 시작을 제가 연 거니까 그것만으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이 정말 취직은데 조용해요. 아, 그 첫날에 그 숨막힘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첫날에 숨막힘이 있어. 너무 힘들어. 회사도 포함해주세요. 회사원분들은 고맙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사는 어른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심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다들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전해야 다들 좀 힘듦이 덜해질까? 힘듦을 더는 방법이 너 덜 힘들어 이런다고 덜 힘들어지지 않거든요. 힘듦은 굉장히 돌려서 풀어야 돼.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교를 폭파시켜주세요. 아직도 그 버튼이 있구나. 제 학교에는 항상 벽 낙서에 학교 폭파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없는 시간 전에는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그 옆에 모여가지고 으아 하면서 막 누르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쓴 게 아니야.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선배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학교 폭파 버튼이에요. 몇 학년 선배들이 적었는지도 몰라. 그냥 몇 년째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그 반에 같은 자리에 학교 폭파 버튼이 있어요. 유구한 전통입니다. 아직도 그러고 노는 것 같네요. 귀엽다. 그 순간이 모두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뭔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책이라고 생각하면요, 책에 글을 쓰는 저자는 나잖아요. 나라는 저자가 어떤 내용을 적을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나라는 저자가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 넣을수록 아 왜 디스토피아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적어 놓으면은 진짜 디스토피아 물돼요.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그런 일을 적자는 거죠. 적는 건 우리 손에 달렸으니까 어떤 일을 겪던 뭐 같은 일을 겪었어도 이제 사람마다 다들 다른 이야기를 적지 않습니까? 엔딩은 우리 손으로 못 쓰네요. 너무 나쁜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엔딩은 우리 손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손으로 쓸 수 있어. 어떻게 적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그건 아니라서 잠깐만요.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 칸트 아시나요? 칸트의 유언이 좋았다 이거예요. 죽으면서 만족할 만큼 살았다, 좋았다. 엔딩은 소감을 적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이야기의 소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던 분인가요? 네. 그분도 똑같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을 관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행동으로, 내 목소리로, 내가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길 빌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 정말 많겠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이야기들로도 많이 가득 찬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내일 봐요. 좋은 하루 보내기.